소화불량일 때 손 따는 거 따지 마세요. 손 딸 때 이렇게 묶어놓고 손 따면 다 까만 피 나와요. 집에서 막 따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따지 마세요. 근데 병원 와서도 안 따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용입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가 안 돼서들 오시죠. 다른 병원들은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오시는데 대부분 내시경을 다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내시경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힘드니까 병원을 오십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봐도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겉모습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내시경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소화불량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소화불량 환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첫 번째가 잘못 먹어서 오는 경우, 두 번째가 원래가 위장이 안 좋은 케이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70~80%고, 건강한 위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잘못 먹는 거에 대표적인 게 가공된 음식, 대표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공이 많이 된 음식도 좀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꼬집고 싶은 거, 생음식 먹지 마. 나름식, 과일, 생야채 이것 좀 먹지 마. 본인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먹겠죠. 나는 야채 좋아해. 생야채를 먹는데,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항상 부대끼고 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익힌 음식이 소화가 확실히 잘 됩니다. 우리가 익힌 음식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아무리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데 과연 뭐가 더 맞는 거냐는 거죠. 생식을 했을 때도 몸에 좋은 사람들은 소화력이 엄청 강하고 위장이 정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생식을 해도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생음식 끊어야 돼요. 회라든지 육회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생야채, 생음식, 생과일 주스, 녹즙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먹지 마세요. 생음식 먹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생음식만 끊어도 소화불량은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이제 소화불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유를 꼽을 수 있어요. 소화불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유가 과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일까요? 우유는 동물들 중에서도 다 커서 젖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생태계에서 우유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영양이 밀집돼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우유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커서도 즐기죠. 그러니까 그 우유가 내 몸에 들어오면 찌꺼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중에 우리 소화기 쪽은 작은 화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화로인데 여기에 장작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연소가 안 일어납니다. 과하게 연소가 되고 그름도 발생되고 갑자기 열만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열이 확 오르면 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고열량 음식이 좋아집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고량후미라 그래요. 고량후미를 많이 먹으면 몸에 담음이 생겨요. 좋지 않아요. 너무 영양이 집약되어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되는데 1순위가 우유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은요, 우유만 끊어도 아토피 좋아져요. 피부 질환 있는 분들 우유만 끊어도 좋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유가 너무 많아요. 우유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게 1순위가 전 우유라고 잡고 있습니다. 밀가루. 저는 밀가루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가루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 음식 피하시라는 거, 그중에서 밀가루 음식 피하시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밀가루 음식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글루텐이에요. 밀가루 단백질이 글루텐이라고 하는데 글루텐의 소화작용이 잘 안 됩니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서양에서도 글루텐 프리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쌀 문화이기 때문에 쌀 드세요. 밥 드시면 돼요. 밥이 최고입니다. 소화불량일 때 손 따는 거 따지 마세요.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혈이라고 하는 혈자들이 있습니다. 십정혈이라고 하는 정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극을 함으로 해서 소화기 쪽에 이제 막힌 혈자리들을 뚫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따고, 손 딸 때
이렇게 묶어놓고 손 따면 다 까만 피 나와요. 그런다고 소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소화 안 돼서 막 집에서 막 따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따지 마세요. 근데 병원 와서도 안 따져요. 오히려 그러면 소화가 안 될 때 한의학적인 응급처치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단들을 주물러 주라고 합니다. 차라리 손발을 마사지 받으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위장에 갑작스런 많은 피들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피가 잘 안 도는 현상들이 생기죠. 우리가 체했을 때 느낌을 보시면 손발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현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말단으로 피가 갈 수 있도록 주물러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뭐 좋은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다 주무르세요. 다 주무르면 좋아요. 우리가 복부 쪽에 명치에서 배꼽 사이 중에 가운데 인맥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그쪽 라인을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 결국은 그 중에서 눌러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30초 정도 내가 통증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꾹 눌러주고 있는 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고요. 결국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메스꺼움을 많이 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비위는 소화기 전체를 봤을 때 비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소화기가 기능적인 게 다 달라요. 사람들 갖고 태어난 게. 근데 그 기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화기병 오시는 분들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비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오히려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 소화기병으로 많이 와요. 소화기 약한 사람들은요 알아서 조심히 먹어요. 근데 소화기 강한 사람들은 너무 맹신하고 있다가 소화기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소화기는 소화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는 무조건 위장의 병으로만 볼 건가가 아닙니다. 절대. 소화의 문제는 위장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은 위장의 병이 아니에요. 다른 쪽의 문제가 점차 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게 빨리 해결되지 않다 보니 위장의 병까지 번진 거가 되죠. 그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일단은 개선을 해보고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좀 찾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장에 좋다고 뭐 먹는다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더 많아요. 원래 비위가 약한 분들은 위장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죠.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십시오. 익힌 음식, 한식 위주, 비빔밥 위주 이렇게 드시면 그거 자체가 건강해집니다.